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낭독 큐레이터 황선아입니다. 블록체인 경제의 2부의 제3장을 오늘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3장 블록체인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원리 1. 자본주의 경제와 블록체인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산업시대 이래 최첨단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의 경제 원리는 진화되어 왔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덕, 문화적 태도, 자질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갖추어졌을 때 합리적인 시장 경제가 가능하다. 즉 시장 경제 체제는 물리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영리 활동과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시장으로서 산업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다. 그래서 흔히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과 더불어 출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장터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의 기원을 살펴보면 17세기부터 도입되어 18세기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현대 기업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자본시장이 형성되면서 재화의 생산보다는 재화의 교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 표적 시장을 찾고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장 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유통에 초점을 둔 것이다.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 활동으로 제품이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이 점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며 이것으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기에 분주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과 가치.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 즉 시장 경제가 원활히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정의한 사회법적 계약에 의하면 기업의 존재는 적절한 자격이 주어진 개인들의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일하기로 동의하고 필요한 합법적 활동을 하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기업 활동은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구성원들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 가능하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자본의 할당, 위험의 공유, 시장 경제의 확장성 및 노동의 문화와 조직화를 위해 존재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의 복잡성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였기에 기업은 보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기업의 가치는 누가 경영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느냐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기업의 성장률과 자본 비용에 따라 기업 가치가 결정되어 왔다. 2000년 이후부터 기업 가치는 브랜드 가치로부터 기업의 신뢰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판매할 때 반을 받을 수 있는 추정 가치로 정의한다.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과거 기업의 브랜드는 제품과 마케팅에서 제공하였다면 지금은 시장 점유율,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가격 결정 능력, 매출과 순익 추이, 광고 규모 및 법적 보호 여부 등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여 지수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은 경제 활동에서 얻은 실적과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브랜드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소비자는 이러한 브랜드를 신뢰하면서 구매를 통한 만족감과 가치를 얻고 있다. 브랜드는 기업과 제품의 얼굴이 되었고 경쟁사보다 차별화시키기 위해 이름, 상표, 로고를 디자인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공해온 셈이다. 기업의 가치는 이러한 마케팅이라는 활동에 의해 수익 창출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의 가치는 브랜드 선택이라는 만족감에 대한 가치를 얻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개인의 역량 발휘를 통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환경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윤 추구에 집중된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접근에 의한 시장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시장 실패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시로 제공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인터넷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플랫폼이라는 중앙 집중 구조로 인해 사용자 대부분의 정보와 데이터가 통제받는 구조에서 개인은 외부 해킹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다. 중앙 집중 구조에서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우리의 개인 정보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는 중앙기관의 내부자들의 소행으로 유출되고 있고 시장의 신뢰 구정도 중앙기관의 이득을 위해 때론 수시로 변경, 통제, 조정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 경제.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과 자본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다른 자율 조직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경제이다. 자율 조직에 의한 신뢰는 인간 개개인의 중심이 되고 경제 활동의 주도권 또는 소유권이 기업이나 정부에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참여자에게로 이동하는 다른 경제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소유권과 재산권이 개인 또는 기업의 사유로 인식된 제도에서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윤을 분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나의 개인 정보를 플랫폼의 중앙에서 통제 관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 또는 기업은 시장의 경제체제와 생태계에 관여하면서 상황에 따라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조정해왔다. 하지만 블록체인 경제가 형성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자율 조직인 거버넌스가 제시하는 원칙과 규율대로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생태계가 운영되는 경제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생태계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유인책임으로 자본시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이 정한 가격 또는 제도에서 정의한 보너스를 인센티브 제도 하에서 제공하였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사용자 스스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적 유인 체계이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의 암호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와 블록체인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블록체인 경제와 시장의 발전 방향.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은 대부분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이윤 추구에 초점을 두면서 부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비록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경제 주체 중심의 이익 극대화와 개인주의의 몰입된 결과는 다양한 병폐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 중앙 집권화 조직에서 분권화를 통한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그동안 경험해온 자본주의 단점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장에서는 중개자의 개입을 통해 경제 활동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였지만 중개자 개입 없이 공급자와 구매자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만나 직거래가 가능한 생태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가 등장하면서 중개자가 개입된 B2B 모델, B2C 모델은 블록체인 경제로 서서히 전환되면서 C2C 직거래 플랫폼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 유인 체계의 동인인 암호화폐가 디지털 머니로서 중심이 되고 디지털 자산이 대두되면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 코드화되는 세상을 맞이하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사슬이 시장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시기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는 지금까지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을 원활히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지속성 여부에 달려 있다. 법 제도의 정립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는 시야를 가질 때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블록체인 경제가 가져올 변화는 한마디로 정보와 참여의 민주화이자 자율성의 바탕을 둔 거버넌스가 주축이 될 것이다. 이 블록체인 경제 원리.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불변성, 신뢰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에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로운 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와 머신. 개요. 이코노미스트는 블록체인에 대해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를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소유하였는지에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기록을 생성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혁신은 디지털 동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신뢰 장치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의미는 인간 사회에서 컴퓨터 기계가 신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다. 기계가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가능케 함에 따라 중앙에서 사회 제도, 시스템, 규칙 등을 관장했던 권력이 참여자 개개인에게 새로운 형태를 이동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대목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듯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수요 측면은 네트워크 효과가, 공급 측면은 수학체증의 법칙이 각각 작용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신뢰가 생명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와 공유하는 정보도 신뢰가 보장될 때 비로소 생태계가 작동된다. 이와 같은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법과 제도, 규칙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신뢰의 문제를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경제 시스템에서 작용한다. 거래상의 신뢰는 암호화 기술과 합의 기술에 이루어져 있으며 네트워크 신뢰는 P2P 구조 기반의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어 작동하는 것이다.
신뢰 머신 합의 기술. 블록체인과 게임 이론은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신뢰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유지되려면 암호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로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합의의 위한 기술로는 게임의 룰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게임의 룰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은 말한다. 새로운 게임의 룰이란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응용수학의 분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신뢰의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가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블록체인 경제에서 신뢰는 이와 같이 게임의 룰을 적용되는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 기술에 의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의 룰이 블록체인에서 작동되려면 우선 탈중앙화된 P2P 구조에서 위 변조 없이 거래의 목적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블록체인은 여러 기술과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구조에서 다수 참여자가 동일 원장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이 원장이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라 하는 로직을 구현하여 적용한다. 합의 알고리즘은 게임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분산 환경에서 노드들 간의 단합 또는 데이터의 임의적인 조직을 막아주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다. 일부 노드가 장애로 인해 실패하여도 시스템의 모든 노드가 단일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합의할 수 있도록 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BFT로 표현한다. BFT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에서 기본이 되고 있다. 합의 알고리즘은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노드에 악의적인 위협이 일어날 경우,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해킹이 발생될 경우에도 사용된다. 비잔틴 장애 허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합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를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채굴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토큰 보유자 등 모든 참여자들은 개인 참여자로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중앙에서 통제 없이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목표점을 향해 행동한다. 블록체인 게임 룰은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신뢰를 더욱 강화시켜 개인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하고 적용하고 있다.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이자 신뢰의 메커니즘이다. P2P 네트워크 상에서도 제3자 통제 시스템 없이 거래 데이터의 오류와 무결성을 보장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은 결국 P2P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노드들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블록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때의 합의 알고리즘은 노드가 새 트랜잭션 데이터와 블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통제하는 방법이며 탈중앙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합의 알고리즘 블록 생성 권한 분배 방식, 블록 생성 및 검증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합의와 높은 보안성, 탈중앙화를 갖춘 강력한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의 신뢰와 머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둥인 셈이다.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초창기 POS에 이어 DPoS, DDPoS, 그리고 IBM의 하이퍼 레이저에 탑재되어 있는 PBFT 등의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생태계에 적합한 합의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개발 중에 있어 향후 보다 우수한 합의 알고리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뢰 머신,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경제에서 신뢰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또 하나의 기술은 암호화 기술이다. 암호 기술은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대표적인 암호 기술은 해시 함수와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다. 해시 함수.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암호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긴 길이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일정 길이의 고유의 값을 출력한다.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에서 비트 변화가 조금만 발생하여도 해시값이 완전히 다른 값으로 출력되므로 거래 정보의 무결성 검증에 사용된다. 무결성은 특정한 데이터를 보호해서 데이터의 실제 값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거래 장부를 변조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블록체인에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불변성을 위해 해시 함수는 언제 사용될까? 먼저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시값을 이용하여 채굴 문제를 먼저 해결한 채굴자에게 채굴 권한과 보상을 제공한다. 이때 채굴자가 거래 정보를 블록화시켜 블록으로 만든 정보를 체인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과정에 해시값이 사용된다. 즉 해시 알고리즘은 명확한 거래를 위해 감시, 모니터링,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블록체인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서명은 사람의 손으로 쓴 서명, 음성, 인쇄 또는 전자 이미지의 형식의 기호로 나타낸다. 디지털 형태의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문서에 서명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서명 시 메시지와 개인키를 입력받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서명을 검증하는 함수는 메시지 전자서명 공개키를 입력받아 메시지에 난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내 데이터의 출처와 유효성 검증 및 부인 방지에 사용된다. 신뢰 머신, 거버넌스 체계. 블록체인은 매우 복잡한 기술과 학문적 이론으로 결합되어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학적 설계가 필요하고 심지어 법령, 인간의 심리, 인문 사회적인 기본 이론 등이 융합되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블록체인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변 환경과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작동돼야 한다. 또한 꾸준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고도화되어야 그 생태계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참여자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암호화폐나 코인의 가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단지 블록체인 기술과 백서 작성만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이런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하더라도 코인의 가치는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듯이 생명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축도 이와 유사하다. 네트워크 상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의 역할 대신 블록체인 거버넌스 체계에서 조직화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전략, 거래 정책, 기본 방침, 규정 또는 약관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에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누군가의 개입 없이 경제 시스템이 작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과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주요 안건에 대해 서로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모아 의사를 결정하려면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거버넌스는 수시로 발생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신뢰 부분을 블록체인에서 거버넌스에서 조직화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신뢰 부분을 다룸에 있어 거버넌스에서 어떤 내용을 고려하고 반영하면 될까? 거버넌스는 시스템 내부의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신뢰는 합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 신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로직에 반영하여 사람들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합리적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출시된 거버넌스 체계가 담긴 알고리즘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주변 환경 또는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스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 절차, 변경 승인 방법, 변경 기준 및 변경 범위와 조건 등이 거버넌스의 상세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거버넌스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거래 수수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코인 발행량, 수수료 인상, 노드 축소 또는 확정 여부 결정, 블록체인 시스템의 파라메타와 코드 소스 변경 룰, 신규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하며 이 부분은 해당 블록체인의 성격과 비전에 맞게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조작 방지라는 신뢰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자본주의 시장이 제공하는 신뢰 메커니즘이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경제 민주화로 볼 수 있는 점도 바로 강력한 신뢰성 때문일 것이다. 블록체인의 민주성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때 비로소 경제 민주화 기술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신뢰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신뢰 인증에 필요한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2. 인센티브 머신. 인센티브의 개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화폐 발행 방식에 의해 생성되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 화폐를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일까? 우리 몸속의 혈액과 비슷한 암호화폐이다. 이 코인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했다. 악의적인 시도를 하는 공격자에겐 손실이 발생하도록 프로토콜 영역에서 적용하였다.
이것은 채굴자, 사용자, 개발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게임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중개자가 없으니 중개 역할과 검증 활동은 분산된 환경에서 다수가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즉 그들에겐 금전적 동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채굴을 통해 지급되고 이것을 우리는 인센티브 구조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익명의 타인과 상호 합의를 통해 신뢰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에서 나온다. 비트코인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자, 즉 채굴자들이 신뢰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비트코인 보상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조직하고자 할 경우 신뢰 메커니즘 아래 거래 정책이라는 프로토콜 가능에 의해 시스템의 중앙화, 중개인 중심의 운영, 집중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의 효능은 보상과 페널티 제도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암호화폐라는 코인의 발행보다 정교화되고 체계화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보상이란 채굴과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한 결과로 표현된다. 채굴은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의 공공 원장의 거래 기록을 추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채굴의 존재 이유는 모든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원장을 월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합의적인 비트코인 거래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돈을 다시 지출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상 체계. 채굴은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는 광산에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작업을 통해 코인을 소유하는 것을 표현한 용어이다. 작업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가 유효한 거래인지 여부를 합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여기서 트랜잭션은 컴퓨터상에서 처리되는 최소의 작업 단위로서 금융 또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거래 내용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합의 방법은 많은 채굴자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참여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여 먼저 문제를 해결한 참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때 먼저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암호화폐가 주어지며 블록체인의 새로운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추가된다. 새로운 블록은 특정 컴퓨터 연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블록체인은 보상 체계인 채굴이 제공되는 목적은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드의 증가, 즉 채굴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블록을 검증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는 해킹 위험으로부터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차원에서 보상으로 받는 암호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하고 암호화폐 수급을 조절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방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채굴과 다른 차원의 보상은 평가와 댓글 참여에 따른 노력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기여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참여자들의 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스팀 생태계는 자체에서 발행한 코인이라는 보상을 통하여 생산적인 콘텐츠 창작을 유도하고 있다.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안정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KOK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USDT로 코인을 예치하여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전념한 결과 수십만 회원이 KOK 네트워크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USDT로 환산되어 예치된 것은 매일
KOK 코인으로 체결화되어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된다.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의 회원이 KOK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세컨드 어스를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셋코인도 메인넷이 출시되기 이전 상태에서 이미 토큰 이코노미가 작동했다. 이 코인은 USDT를 입금하여 그 시점의 셋코인을 구매하여 예치하고 매일 모종의 쉬운 임무에 참여함으로써 셋코인을 보상받는 토큰 경제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 참여 활동 중의 한 예로서 세컨드 어스의 시스템 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필요한 지구의 모습이 담긴 주변 사진들을 참여자들이 업로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참여자의 기여에 의한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참여자들의 활동과 기여에 의해 특정 토큰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펀딩을 위해 예치금을 넣어 참여한다.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광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의 홍보 활동을 한다. 매일 보상을 얻기 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미션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페널티 체계. 페널티는 특정 노드의 부정 행위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노드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송신하면 이를 받은 각 노드들은 해당 노드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기술적 방법으로 거래를 승인하고 위 번조를 방지하는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및 중요도 증명 방식과는 달리 참여자의 동의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동의에 의한 승인 구조는 어떤 특정인이나 그룹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이다. 정확한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을 승인해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준다. 이런 규정과 정책은 참가자가 거래 원장을 올바르게 승인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으로 사용된다. 또한 올바른 블록을 많이 승인한 참가자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로 간주함으로써 거래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페널티 부여는 결과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게으른 참여자에게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킨 코인을 빼앗는 작업이라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체계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의하여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활동하는 경우에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확산과 경제 시스템 발전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원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와는 다른 인간 중심의 경제로 공급자, 소비자, 그 밖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경제활동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 존재하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활동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적용된다. 인센티브 체계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네트워크 효과와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3. 프로그램 가능 경제 머신. 개요.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 권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경제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는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룰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담하게 경제 모델을 수정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 경제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진 이후 작동되면 해당 경제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최근 부동산 거래에 포함되는 종부세, 양도세 및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과 거래 조건을 시뮬레이션 없이 갑자기 바꾸면 시장은 대혼란을 일으키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하였다.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 도입되기 전 변화된 제도나 경제 정책을 충분히 시험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 만든 신개념일수록 부작용은 더욱 크다. 그 부작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시장 상황과 예외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이라는 파일럿 테스트를 못할 경우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의 개념과 특징. 블록체인 경제를 작동시키는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다. 암호화폐 코인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발행된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자산, 화폐, 지분 등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가능하게 할까? 그 디지털 화폐를 경제 모델에 반영하여 경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의 새로운 개념은 가트너의 동료이자 부사장인 데이빗 펄롱거가 처음 제시한 용어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정확한 개념으로 언급했다. 그는 프로그램 가능한 경제란 기술 교환과 가능한 기존의 가치 교환 개념을 변형시켜 개인과 스마트 기계가 가치를 정의하고 교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트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교환, 새로운 종류의 시장 및 새로운 종류의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시장이 원하는 경제 모델을 설계한 후 프로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실행시킬 수 있다.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거래와 계약과 계약의 집행 등이 이루어져 가동된다. 이전의 경제 시스템은 한번 룰이 정해지면 쉽게 변경 고치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탈중앙화 경제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 오픈 이전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하여 런칭이 가능하다.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메인넷을 출시하기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베타 버전을 이용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여 경제 활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마다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경제 모델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설계를 프로그래밍하여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프로젝트 멤버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목적과 부합되는 경제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코딩하여 테스트한 후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가능 경제라 부른다. 따라서 개발자이든 일반인이든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분산, 개방, 공유, 투명성 등의 철학적 개념을 비즈니스 모델에 담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탈중앙화된 시장 경제 체제 도입에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가능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전명산과 김용영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투기이고 심각한 거품의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구조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현실 경제의 한 영역을 대처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암호화폐가 반영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먼저 구축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경제 모델은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이미 도전장을 제시한 상태이고 근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프로그램 가능 경제.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폐의 거래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튜링의 불완전성이라고 부른다. 즉 비트코인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반영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블록체인 프로그램 가능 경제의 출발은 2014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시작된다. 그가 쓴 백서인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블록체인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더리움은 임의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내용과 생태를 변경할 수 있다. 즉 탈중앙화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디지털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튜링의 완전성을 제공한 것이다. 튜링의 완전성은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해당 프로그램 언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편집된 언어인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한다. 해당 언어는 IF 명령문만을 지원하여 자체적인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즈니스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자체적인 튜링 완전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경제 모델보다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도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은 사용 언어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인 실행 코드를 들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실행되어 계약이 이행된다. 기존의 거래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승인 단계별 처리에 따른 다수의 인력 투입에 의한 고비용 지출 및 복잡한 프로세스 처리로 생산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디지털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경제 모델을 컴퓨터로 P2P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그래밍에 의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은 블록체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었으며 지금은 이더리움 플랫폼뿐만 아니라 주요 3세대 메인넷 기반에서도 다양한 탈중앙화 비즈니스 생태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 모델의 설계 범위.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실제 실행 가능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아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경우 누구나 목표한 방향대로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무엇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또는 코인을 이해할 경우 송금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수신자의 계좌로 돈이 돌아가도록 조직 구현이 가능하다. 법정 화폐와는 다른 화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작은 단위 암호화폐의 분할 설계가 가능하다. 거래 대상 범위를 디지털 자산, 통화,
현물, 선물, 금융상품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이 가능하기에 탈중앙화된 삼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의 확산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자산, 거래에 따른 신뢰, 소유권, 화폐, 신원 및 계약 등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모든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중개자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생성하고 관리하며 전달할 수 있다. 거래 과정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신뢰와 관련되는 기본 원칙을 프로그램 로직에 반영하여 거래를 완료하고 거래의 완전성을 확보를 위해 입증도 가능한 대로 새로운 방법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경제 모델의 설계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중앙 시스템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수 관계자 간의 번번한 거래 또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서 중복 작업의 수행과 수후 작업 처리에서 보다 더 효율성과 편리성을 얻게 될 것이다. 탈중앙화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적용 시 얻게 되는 것을 이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와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어 거래 속도가 향상된다. 계약 실행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중개인 없는 서비스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공정한 수익 분배로 가능하다.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에서 거래를 자동 처리함에 따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사람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거래 대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능한 경제 머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경제 모델을 구축한 후 모델 일부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승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참여자 또는 구성원들이 주요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참여하고 그들의 합의를 설계하여 시장 시스템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로직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는 이더리움, 에이다, 폴카닷 등 암호화폐 종류가 사용된다. 로직과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로 x, y, z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단순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암호화폐 군들은 바로 단순 변수로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프로그램 가능 경제의 발전 가능성. 새로운 NFT 시장.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NFT가 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NFT 자산 규모는 2년 사이에 8배가 증가,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130배인 20억 달러라는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NFT의 주요 특징은 이더리움이나 일반 코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내용, 기록, 가치 등이 저장되고 이 내용이 모두 하나로 특정되어 코인으로 거래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각 재화의 고유한 가치가 결정되고 그 가치를 다수의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가치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NFT는 주로 미술품, 부동산, 증권, 고가품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NFT 코인의 거래 방식과 인센티브 체계를 프로그래밍 한다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의미는 NFT의 고유성을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 코인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을 통해 다룰 수 있어 탈중앙화 경제 모델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다. 작가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구매하는 그들의 작품을 보고 제품을 구입 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거래 방식은 대부분 암호화폐가 사용된다. NFT 등장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경제 머신을 통해 그동안 부유층만이 누려오던 고가의 자산을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여 거래할 수 있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구매자 또는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신뢰함에 따라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NFT와 디지털 시스템 간의 결합은 블록체인 경제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NFT가 예술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AI, 데파이와 결합하여 다양한 실물 자산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NFT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장차 NFT 가치는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자산이 NFT화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토큰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프로그래밍 가능 경제에 의한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증권형 토큰과 데파이가 결합된 크립토 파이낸스 금융 사이드가 형성됨에 따라 삼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프로그래밍을 통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현은 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기존 집중화된 통제 방식이 아닌 분권화된 거래 모델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프로그램 가능 경제는 법정 화폐를 뛰어넘어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가능 블록체인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술적 이슈로는 물리적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의 한계, NFT의 경유, 원작의 소유물을 증명하지 않은 이슈, 불법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재 등 다양하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은 향후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에서 현실 공간이 완전히 디지털로 이동하여 제2의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로 되면서 유형의 물질적 요소가 아닌 디지털상의 데이터 요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인식의 변화 속에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 코드가 되고 소비자는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상거래가 보편화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여기까지 제3장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제4장의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혁신성을 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